네, 이렇게 지금 예산안 관련해서 어떤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지만요. 국정조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 부분도 굉장히 갈등이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오전에 이렇게 장관 해임 건의안이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국정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요, 변호사님, 뭐 정부에서도 그 과정 속에서 자료 협조 좀 비협조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지금 뭐 보도되는 거에 따르면 사실 그 국민의힘 측의 그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뭐 거부할지 여부는 뭐 앞으로 진행돼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그 위원 자격을 사퇴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혹시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분명히 생기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3당은 애초에 이 국정조사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계속 받지 않는다면 야당만으로라도 단독으로라도 하겠다라고 공언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국정조사는 국회가 이태원 참사라는 지금 대형 참사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해야 되는 책무인 것이고 반드시 국회가 할 수 있는 어떤 국정조사의 권한입니다. 이런 대형 참사에서 국정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과연 국회가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이라는 게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이번 해임 건의안 때문에 이것과 연동하여서 국정조사를 거부하거나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거나 정치적인 부담이 될 것이지만 그것은 변론으로 야당으로서는 야당만이라도 단독으로라도 약속된 네. 국정조사 일정을 운영해 네.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꼭 해야 한다라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차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좀 이상한 네.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여야가 합의했을 때 합의 정신이 뭐였냐면 일단 가장 급한 것은 내년 나라 살림이니까 새해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시작을 하자.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이태원 참사가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 이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진상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내고 거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책임자를 처벌을 하자. 그리고 법과 제도적으로 그런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후속 조치가 필요한지 여야가 합의해서 입법으로 보완하자. 이제 이런 그 논리에 따라서 국정조사를 합의를 한 것인데 지금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야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를 해버리니까 이미 정치적으로 책임자를 처벌을 해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은 이미 이상민 장관이 책임이 크다라고 해서 해임 건의안을 통과를 시키다 보니까 이제 순서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자를 먼저 처벌하고 진상 규명을 하고 후속 조치를 하자. 이제 이렇게 논리가 좀 뒤바뀌다 보니까 여당으로서는 이미 야당이 정치적 책임을 물은 마당에 다시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 협상 과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이 만들어낸 날개짓이 아마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도 상당히 좀 어렵게 하지 않겠나 하는 예상이 듭니다. 아까도 이 패널분들과 말씀 나누는 중에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가 어제 열려서 158명의 희생자 중에 97명의 유가족들이 여기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앞으로 진실 규명에 나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오늘 오전 민주당 당 내부 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유가족 협의회까지 열렸으니 이 유가족들이 국정조사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힘써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봤는데요, 위원님.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이 좀 정쟁화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세월호에 좀 비유를 했다가 문매를 맞는 의원들도 있는 것 같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유가족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선 공감하면서 위로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초기에 조금 그 어수선한 측면이 있더라도 유가족 협의회 또 뭐 구성해서 여러 가지 그 협상을 하고 싶어 하면은 그 부분에도 그 응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 정쟁화하는 측면은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초기에 그 유가족분들이 회견을 할 때 뭐 다른 단체도 많은데 굳이 민변이랑 하면서 요구사항 가운데 보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는데 윤 대통령은 그 일부에서는 과하다고 할 정도로 사과도 많이 하고 참배도 그 애도 기간 중에 매일 그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진심이라는 거 굉장히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 세월호 때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이게 정쟁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고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책임자 처벌은 그 수사하는 그 특수본 수사 결과에 따라서 하겠지만 이 국정조사라는 거는 원인을 규명하고 제도를 개선해서 국회 차원에서 그럼 입법으로 어떻게 보완해 줄 건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정조사를 하는 게 옳긴 한데 네. 여당이 이제 저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제 나름대로 논리는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첫째는 아무래도 지금 여당이 하는 태도로 봐서는 국정조사가 열리면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국정조사, 검찰 국정조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벌써부터 대통령실 무슨 국정상황실을 찾아가 가지고 뭐 조사를 하느니 마느니 하고 지금 뭐 별 관계도 없어 보이는 검찰의 저 마약 관련 부서를 한다는데 거기가 이제 서울중앙지검 아닙니까? 서울중앙지검이 어떤 기관이죠?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마약 수사 관련 없었으면 이재명 대표 수사는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국정조사가 흘러간다면은 그건 국민이 바라는 국정조사가 아니고 또 하나 이제 우려하는 사안은 우리가 예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봤지만 무슨 이모 나오고 한국 3M 나오고 전혀 준비도 되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국정조사라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그 위중한 자리에 가서 아무런 준비도 안 되고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질문 답변이나 하면서 시간 보내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들은 지금 함께 공유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정조사의 어떤 효과, 지금 정치적 효과에 대해서 우려를 할 거예요. 아마 여권은 어떤 방향으로 효과가 나올지,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그렇지만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요? 지금 158명의 어떤 우리 시민들이 돌아가셨는데 그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이 어디 있는지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요? 지금 너무 본말이 전도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수사를 해도 뭔가 잘 진척이 돼서 뭔가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 정도 이런 식이었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면서 여기에 대한 궁금증, 우려 뭐 이런 것들이 덜했을 텐데 지금 뭐 특별수사본부가 나온 것도 없어요. 거기다가 국정조사라고 해놨는데 또 여당 의원들 중에서는 국정조사를 처음부터 합의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말까지 이렇게 합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은 국민의 대표가 국민에 의해서 뽑혔는데 국민들이 지금 참사를 당했는데 이들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국정조사는 국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것이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국회는 사실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순서에서는 오전에 있었던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야당 단독 표결하고요. 이것이 국정조사에 미칠 영향까지 분석해봤습니다.